이스라엘은 이미 이란과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음 놓고 전투기로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각 18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맹폭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활용하는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속수무책입니다. 테헤란의 어두운 하늘을 뒤덮은 미사일 불꽃, 크고 작은 폭발음도 들리시죠? 이란의 주요 도시에서는 폭격을 피하려는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외교 통인 홍익표 대표님, 전황은 이란에게 불리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의 그 전력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세였죠. 역사적으로 한 3차례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군 전력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압도하는 것은 뭐 누구나 예상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전시 초기에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주요 요인들에 대한 그 정밀 타격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란 군 지휘부가 물론 뭐 완전히 그 불능 상태에 빠진 건 아니지만 핵심적 그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제거 작전에 들어가면서 선제적인 그 기선 제압을 한 것도 지금 초반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병이 그걸 점령해야만 그 최종적인 승기를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지상군의 투입.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가 될 거냐 이거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전세 상황은 이스라엘이 공군 전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란 쪽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대응하는 점으로 지금 그 전쟁이 지속될 텐데 미국의 고민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까 신차관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 예,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하메네이 레짐 체인지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아예 그 이란을 미군 또는 이스라엘군과 함께 점령할 거냐. 아마 이스라엘군이 가는 거는 중동의 정서상 어려울 거예요. 한다면 미국 또는 다국적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세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는 일단 중동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 확전됐을 때 미국이 갖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여러 가지 미국이 관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 그다음에 중동 내에서 미군이 직접 개입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했을 때 갖는 중동 내에서의 반 이스라엘 정서. 그리고 더 본질적인 트럼프의 고민은 미국 국내에 있어요. 사실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초반에 그 국제 전쟁에 개입하거나 전쟁을 시작함으로 해서 초반 기세는 올렸지만 전쟁에 개입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고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정권이 몰락하거나 이후에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전쟁을 일으켰던 정부의 다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군의 피해가 늘어날수록 책임론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고민은 더 제일 본질적인 고민은 미국 내 여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관건은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도 오랫동안 제가 북한을 취재해왔기 때문에 핵심 핵시설은 지하시설에 은신돼 있고 보호돼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핵실험실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두고 그 위를 벙커나 두꺼운 콘크리트 층으로 막고 보호하는 형식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이란의 이 핵심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진짜 핵시설은 땅 밑 깊숙이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포로도 시설입니다. 이란의 포로도 핵시설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곳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된다라고 봐도 됩니다. 산악지대 지하 80에서 100m 밑에 숨겨져 있고요.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보관돼 있습니다. 3주 만에 핵탄두 9기에서 10기 생산이 가능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이 포로도 시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B2 폭격기도 투입이 돼야 합니다. 길이 6m, 무게 13톤, 초대형 관통 폭탄이다라고 쉽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하에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면서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 투입이 현재 준비 중이라는 거죠, 차관님? 예, 준비 중인 거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습 비행하는 게 포착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GBU-57을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새롭게 한 4시간 전에 저도 확인한 뉴스인데요. 네네. 저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전술핵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전술핵까지. 예, 이탈리아에 배치된 30일 비행단에 있는 전력이 제공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 GBU-57의 경우에는 60m를 파고 들어가고 그 자리에 또 공격을 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저 포로도의 시설이 한 80m에서 100m 사이에 있다 하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미 사실은 헤즈볼라의 은신처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 일종의 벙커버스가 투입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벙커버스터의 원리를 지금 화면에서 잘 설명하는데요. 네. 같은 곳에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그 벙커버스터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BU-57이 100m까지 가려고 하면은 같은 장소, 정확하게 같은 장소에 2번 연속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방식이고 만약에 전술핵탄두 B-61 탄두가 사용된다면 그거는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진 못해요. 지상에서부터 뭐 몇 미터 그 정도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과도한 폭발로 인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일대를 마비시키는 거죠.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물론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란이 실질적인 공격 이전에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전쟁을 하기에는 지상군 투입까지 하기에는 고민이 돼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도 지금 소위 말하는 마가 그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 고립주의적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비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1분 전에도 모른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계와 관련된 사항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미군과 함께 이 벙커버스터 전력을 활용한 훈련을 대비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 차관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의 이 전쟁 개입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뉴스 짚어봤습니다.